안녕하세요. 마인드 골프의 골프 토크 제 9번째 샷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첫눈이 왔죠? 2025년 12월 겨울에 첫눈이 왔는데요. 지난번 8번째 샷에서 공을 치러 갈 것 같다고, 겨울 골프를 치러 갈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첫눈으로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라운드가 아쉽게도 취소가 됐어요. 목요일 정도에 눈이 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짧은 시간 동안 좀 펑펑 왔죠. 그래서 골프장이 이렇게 눈 치우는 게 대단히 좀 어려워요. 아무래도 잔디 위에 눈이 쌓이다 보니까 그걸 눈을 치우려면 물론 기계도 있긴 한데 워낙 사이즈가 크잖아요. 보통 18홀 기준으로 대략 한 30만 평 정도 되거든요. 물론 이제 페어웨이하고 그린 쪽만 보면 좀 더 작긴 하지만 그래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눈이 녹거나 이 도심에서처럼 염화칼슘 뿌려서 이렇게 눈을 녹일 수는 없어서, 염화칼슘 뿌리면 아마 잔디들 다 죽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라운드를 지난주에는 하지 못했고, 어제 이제 골프존 카운티 송도, 옛날 이름으로는 구 오렌지 둔스 송도에 라운드를 갔었는데, 인천에는 이렇게 눈이 많이 오지도 않았었고, 또 봄날 같이 또 따뜻한 기온 덕분에, 근데 이제 마인드 골프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운 거 되게 싫어해요. 여름에 더운 거는 좀 잘 참는데 추운 걸 싫어해서 하의를 이제 패딩을 입고 갔어요. 패딩을 입었더니 오히려 땀도 좀 나는 것 같고 오히려 좀 더웠던 그런 라운드였는데, 그린도 잘 받아주고 그린에서 튀겨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또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양잔디라서 푸른색, 녹색이죠. 푸른색 빛도 좀 잘 돌았던 라운드 아주 즐겁게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강원도 쪽에 저번에 얘기했던 태백산맥 너머에 강릉 쪽으로 넘어가면 좀 골프 치기가 좀 좋은데요. 그쪽으로 이제 라운드를 갈 예정이고요. 아마도 한국에서는 2025년 마지막 라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몇 번 라운드 했는지 한번 좀 다음번에 한번 체크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좀 많이 라운드를 했던 그런 한 해가 또 된 것 같습니다. 연말에는 이제 미국에 좀 다녀오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이제 다녀올 일이 있어서 캘리포니아에 가서 이제 라운드를 한 번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방송 후기 소개해드리면 계속 꾸준히 남겨주고 계시는 그린 IT 제임스님, 어제 눈이 내려서 어제는 정말 겨울 골프 시즌이 된 것 같습니다. 건강한 골프 하세요 해주셨고, 이게 아마도 눈이 많이 왔던 그날 올려주신 그때쯤에 지난번 8번째 샷을 올렸으니까, 그래서 그때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다치지 않고 즐거운 골프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마인드 골프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사막에 가면은 사막은 사막 골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막 골프 기준으로 보면 잔디가 없이 이렇게 맨 바닥에서 이렇게 공을 치는 그런 사막 골프가 있는데, 거기서는 인조 매트를 가지고 라운드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을 찾은 다음에 거기 매트 위에다 올려놓고 치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 매트는 또 그리고 동그래야 돼요. 사각형, 지금 아이패드처럼 사각형으로 되면 어떠한 방향을 잡을 매트로 방향을 잡아서 칠 수 있다고 해서 완벽하게 매트는 원으로 돼 있어서 어떠한 방향을 잡는데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혹시 이제 페어웨이나 이제 러프에 눈이 많이 쌓여 있으면 집에 연습 조그만 매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나가서 라운드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여튼 겨울 골프를 치게 되면 좀 더 따뜻하고 건강에 좀 유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라운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카페에는 아이잭님 예전에 퍼팅 연습하는 거 동영상 올려주셨던, 아마도 3번째 샷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분께서 재밌고 흥미로운 주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있는 텍사스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겨울 골프를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긴 눈 쌓인 날은 완전히 클로즈합니다. 이 텍사스에도 눈이 오나 보네요. 이분이 미국 텍사스에 살고 계시는데,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골프를 치시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일부 예전에 미국 동북부 쪽,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골프장이었던 것 같은데, 누가 겨울에 골프장을 여는 경우는 한국 골퍼들이 와서 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골프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는 이렇게 제한되게 골프를 치거나 또 그린피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대비 좀 높다 보니까 골프를 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렇게 라운드를 다니는 것 같고요. 각 나라에 뭐 이렇게 한국 분들 나가 계신 분들 보면 골프에 참 좋은 환경에 있는 경우, 특히 뭐 미국 캘리포니아나 뭐 텍사스 뭐 다 골프 치기에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적극적으로 열심히 치고 한국 분들 참 많이 뵙기도 합니다. 네, 지난번 그 올려주신 후기를 소개해 드렸고요. 점점 후기가 줄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뭐 많으면 또 많아서 소개하는데 시간 걸리고, 또 적으면 뭐 소개 안 하죠, 뭐. 여튼 뭐 꾸준히 계속 후기 남겨주신 분들 고맙고요. 또 관심 있게 본다라는 측면에선 마인드 골프는 또 굉장히 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제로 잡은 거는 방금 전에 그 소개했던 텍사스에 살고 계시는 아이잭님께서 지난번에 그 영상을 올려드리고 집에서 이게 퍼팅 연습 카운터기를 개발이라기보다 만드셨잖아요. 뭐 처음부터 다 만든 건 아닐 테고 그 카운터기를 사다가 이렇게 조립하는데 그것도 좀 대단한 거죠. 마인드 골프 그런 거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올려주신 글, 좀 긴 글이긴 한데 그분이 좀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퍼팅 연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그게 10월 13일이었네요. 벌써 대략 한 2개월 전이네요. 퍼팅 연습기에 카운터를 설치하면서 퍼팅 1만 개를 채우고 2025년 안에 꼭 완주하겠다라고 다짐했다고 카페에 글을 올렸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마인드 골프님, 맞네요. 골프 토크 세 번째 샷에서 소개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당시 마인드 골프님께서 5,000개를 완성하면 한 번 올려달라고 했었는데요. 잠깐 이제 여기를 못 찾았었네요. 하셔서 저도 의지를 더 불태우며 연습을 열심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변수가 생겼어요. 산악 자전거를 타다가 크게 넘어져서 그 어깨를 심하게 다치는 바람에 퍼팅은커녕 골프 스윙 자체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인드 골프는 이 글 전에 마인드 골프에게 따로 카톡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좀 심하게 다치셨다고 골프를 계속 칠 수 있을까 뭐 그런 걱정까지 하셨는데 뭐 그랬던 상황은 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글을 읽어드리면 솔직히 그때는 이러다 평생 골프 못 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약 5주 정도 지나니 몸 상태가 정상의 80% 정도까지 회복되었고요. 퍼팅 연습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못 다 채웠던 퍼팅도 결국 마무리해서 5,000개까지 채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손 모양도 바꿔보고 스트로크 궤도도 바꿔보고 템포도 조절해 보면서 당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이 내용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약간 내용이 뛰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채웠습니다. 요 중간에 하나가 빠졌네요. 마인드 골프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예정보다 많이 늦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뭐 죄송해요. 이렇게 다치기까지 하셨는데 뭐 너무 많이 다치지 않으셨던 건지 다쳤는데 빨리 회복을 하신 건지 모르겠으나 그날도 다행입니다. 마인드 골프님이 특히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 5,000개까지 했을 때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했는데요. 아쉽게도 부상 기간 동안에는 라운드는커녕 제대로 된 스윙 한번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겠죠. 현재로서는 실제 라운드에서 퍼팅은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할 만한 이야기는 아직 공유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연습 과정에서 느낀 점, 그리고 지금까지 결론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자면 처음 목표했던 1만 번이 아니라 차라리 2만 번은 해야겠다라는 약간의 좀 반전이 있는 그런 결론인데요. 처음 2,000개까지는 퍼팅에도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이 부분을 제가 스킵하고 아까 읽어드렸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손 모양도 바꿔보고, 스트로크 궤도도 바꿔보고, 템포도 조절해 보면서
당기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고 가끔은 똑바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더 똑바로 가네 하는 작은 깨달음도 여기저기 생겼습니다. 그런데 퍼팅 수가 4,000개 정도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느 순간 그런 기술적인 생각을 굳이 많이 하지 않아도 공이 비교적 똑바로 굴러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기계적으로 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4,000개 정도 넘어가니까 생긴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떤 기교를 의식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그 동작을 찾아가는 느낌이 가깝습니다. 방금 전에 마인드 골프가 얘기했던 그쵸. 이제는 쉽게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치는 단계가 된 거죠. 여기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외국인이 한국 사람에게 젓가락질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비결이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잡으면 되고요. 하면서 이렇게 콩도 좀 집어보고 쌀을 알도 집어보고 하면서 시범을 보여주겠죠. 그런데 그래서 젓가락질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다시 묻는다면 결국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딱히 뭐 대단한 기술은 없는 것 같고요. 많이 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잘 될 겁니다. 이번 퍼팅 연습을 통해 제가 바로 이 부분을 몸으로 느낀 것 같습니다. 퍼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본적인 개념과 그 자세는 레슨이나 영상을 통해 많이 배울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을 내 것이 되게 하는 과정은 많이 해보는 것. 뭐 영어로는 practice makes perfect라고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수많은 반복 연습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퍼팅을 잘하는 방법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을 알고 똑바로 보내고 적당히 거리감을 익힐 때까지 질리도록 이 단어가 핵심인 것 같아요. 질리도록 반복하는 것이라는 것.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하지만 그래서 더 진리 같은 사실을 더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5,000번, 10,000번 한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이후에 10,000개, 20,000개까지 하실 생각인가 보네요. 단순히 숫자 채우기가 아니라 젓가락질처럼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저절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꾸준히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10,000개 채우는 날 다시 한번 공유를 주겠다고 했고요. 10,000번까지 부디 다치지 않는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분이 뭐 자전거 타다가 다쳤던 것 같은데 좀 산악자전거였던 것 같아요. 좀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전까지는 좀 무리하지 않고 몸이 다 회복될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글에 벙커사랑님이라는 분이 그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실제 라운드에선 큰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실제 라운드에서는 못 받았을 거라고 얘기하셨고요. 제가 이 정도 연습하고 나가서 큰 변화 없음을 확인하고 많이 놀랐었죠. 이미 벙커사랑님은 그 과정을 한번 해보셨네요. 결국 퍼팅에는 3가지 요소가 있고 이를 각각 연습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한 가지로 나머지 2가지를 대체하지 못한다는 거라고 하시면서 3가지를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첫 번째 직진성, 2번째 거리감, 3번째 그린 경사 읽기. 퍼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3개 요소죠. 위에 5,000번 퍼팅 매트 연습은 딱 1번 직진성 연습이었다고 하셨네요. 그 직진성을 이렇게 계속 보내는 연습을 한 게 이제 집에서 연습하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이 벙커사랑님이 카페에 본인이 생각하는 퍼팅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써주셨어요. 이건 다음번에 한번 소개를 하고요. 마인드 골프는 그런 면에서, 물론 아이잭님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셨고, 직진성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연습하셨다고 이제 아이잭님도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인드 골프는 어떻게 보면 참 좀 건방지면서도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퍼팅을 이런 벙커사랑님이나 아이잭님처럼 열심히 연습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전적으로 좀 감에 의존하는 골프를 치고요. 물론 퍼팅뿐만 아니고 드라이버, 아이언 다 모든 샷을 좀 감에 의존해서 치고요. 뭐 전공은 물리학이고 이렇게 뭐 물리적으로 이렇게 수치화해서 이렇게 치는 걸 좋아할 것 같지만, 물리적으로 원리를 좀 이해를 하고 최대한 마인드 골프가 가지고 있는 신체 조건이나 그런 것들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감으로 치는 골프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는 마인드 골프는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스트로크 해보는 그 느낌, 그 헤드가 공에 맞는 그런 스트로크 하는 느낌, 퍼터도 이렇게 스윗스팟이 있고 잘 맞았을 때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클럽 페이스가 클로즈인지 스퀘어인지 뭐 오픈인지 그런 것을 일정하게 치는 연습은 필요해요. 물론 마인드 골프가 라운드 수도 많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습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감이나 그런 느낌을 익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능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당연히 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것 중에 좀 중요하게 또 우리가 마인드 골프가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생각을 가지고 연습하는 것, 그리고 4,000번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 소위 얘기하는 아까 얘기했던 젓가락질. 우리가 젓가락질 할 때 생각하지 않잖아요. 마인드 골프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생각한다라는 걸 보통 CPU를 쓴다고 해요. 컴퓨터에서 이제 생각을 연산을 많이 하는 건 CPU. 요즘은 뭐 엔비디아의 GPU가 더 유명하긴 한데 결국은 다 이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잘 할 때 보면 이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가 잘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키보드를 칠 때 우리가 뭐 잘 치는 사람들은 CPU를 쓰지 않아요. 그냥 쳐요. 운전을 오래 하시고 운전 잘 하시는 분들, 대부분 뭐 성인이 되신 분들은 운전할 때 이렇게 생각 많이 하지 않죠. 오히려 초보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왼쪽 차선으로 바꿀 때 뒤에 백밀러에 차가 얼만큼 보이면 이렇게 계산하고 하거나 뭐 어떠한 이제 진입로 그 사거리에 진입할 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막 그렇지 않죠. 상황을 보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그 느낌의 감을 가지고 하죠. 뭐 AI가 학습하는 방법도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런 테슬라에서 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에요. 계속 그 사람이 했던 걸 보여주면 그걸 어떻게 계산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이렇게 배우는 그게 이제 딥러닝, 머신러닝 같은 건데요. 뭐 약간 용어가 틀릴 수 있을 수 있지만 여튼 그렇게 어떠한 정확한 계산으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했던 걸 그런 이제 AI는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고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가 체험을 하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CPU를 쓰지 않아요. 마인드 골프도 뭐 잘하고 있는 뭐 이런 것들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 뭐 크게 뭐 대본은 아니고 몇 개의 키워드만 적어놓고 이제 그냥 하는데 뭐 알고 있는 걸 그냥 얘기하는 것 마인드 골프가 이런 강의하고 방송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잘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CPU를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어디 가서 강의를 하라고 하면 굉장히 CPU를 쓰겠죠. 다음 장표에서 뭐라고 얘기해. 그러다 보면 이제 글을 외워야 되는 거고 외우지 않더라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신이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CPU를 쓰지 않습니다. 마인드 골프가 골프 가끔 어떻게 하면 잘 치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 스윙 어떻게 하냐고 물어볼 때, 야, 너 젓가락질 할 때, 뭐 숟가락질 할 때, 뭐 이렇게 뭐 생각하고 하냐? 그냥 이렇게 밥을 먹더라도 얘기하면서, 뭐 하면서도 밥 다 잘 먹고, 우리가 이 숟가락이 입에 잘 들어오는 걸 신경 쓰지 않고 하잖아요. 약간 극단적인 그런 예시이고, 때로는 주변에서 골프 잘 어떻게 치냐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할 수 있을 정도로 해봐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추상적이고 재수없는 말인 건 알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감으로 하고 익숙해져서 CPU를 쓰지 않고 하는 그런 골프가 되어야 비로소 골프가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너무나도 많은 경우 골프를 너무 생각에 집중하고 생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치, 뭐 각도, 시간, 어느 순간에서 어떤 동작 이런 것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좀 더 골프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인드 골프가 다시 한번 다른 챕터를 에피소드에 할당을 해서 여러분들의 골프가 왜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그 골프의 그런 퍼팅을 지금 한 5,000개 정도 하신 아이쟁님의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퍼팅이 이렇게 5,000개 정도 하려면 진짜 지루한데 진짜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 벙커 사랑님이 얘기했던 그런 거리감 또는 그린을 읽는 능력, 그린 읽는 능력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타고난 것도 좀 꽤 있기도 한데 그 부분은 다음번에 또 별도의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퍼팅 이야기, 그래서 약간 감에 대한 이야기, 또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자신의 그런 체득된 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볍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번에 한 개의 주제로 좀 깊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다시 또 마인드 골프의 그 베스트셀러, 그 이번에 10쇄를 찍는 그 골프 상식 사전, 길보 출판사에서 출간을 했고,
검색해서 마인드 골프, 골프 상식 사전 하면 이렇게 책이 나와요. 이걸 왜 했냐 하면, 이제 출판사와 이제 10쇄 찍는 작업에 대한 그 작업을 좀 마무리 다 했고요. 12월 17일에 이제 출간을 10쇄를 합니다. 그 출판사에서는 이게 10쇄라고 10번째 이제 또 찍는 거를 10쇄라고도 하지만 거기서는 개정판 1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이고 있는 이 표지하고 이제 구성은 거의 내용은 똑같은데 이 표지하고 약간의 디자인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17일 날부터는 이 디자인을 나오는 건 이게 마지막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17쇄, 17일에 발견하는 10쇄에 발견하는 책은 또 새로운 디자인과, 그리고 또 마케팅은 이제 나가면 전국 대형 서점, 서점에서 갑판대에 올려서 한 2주 정도 노출하는 마케팅도 해주신다고 하고요. 마인드 골프가 이제 요 컨텐츠 올리기 전, 아마도 방송에 편집하고 나갈 때는 이미 컨텐츠가 올라가 있을 텐데, 그 출판사하고 그 이벤트를 해서 서평을 하실 분들 한 10명 정도를 모아서 그 책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서평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잘 써서 주시면 거기서 선정을 해서 10분에게는 책을 무료로 그 출판사에서 보내준다고 하고요. 책을 보시고 또 진심 어리게 그냥 책만 받고 쓰시지 마시고 책을 보시고 진심 어리게 글을 올려주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골프가 또 자축하는 측면에서 골프 상식 사전 이제 10쇄를 찍는 기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마인드 골프가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10쇄이지만 10번째 샷 에피소드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점점 이야기가 가면서 마인드 골프의 생각과 다양한 이제 풍성한 이야기들이 좀 더 많아질 것 같고, 또 마인드 골프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점점 이야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이상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